자, F단원 경우의 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학평 유형 스토리. 자, 보시면은 장미, 카네이션, 백합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 송이를 골라서 꽃병 A에 때려놓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에서 B에 넣을 걸 9송이를 고르는 케이스를 물어봤죠. 일단은 케이스를 이렇게 좀 구체화를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꽃병 A, 그 다음에 B가 있을 텐데 A 꽃병에 이렇게 A를 집어넣어 장미 한 손을 집어넣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여기에다가 몇 개를 9개를 때려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 놓고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B랑 C랑 더해서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케이스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B는 몇 개 있어? 6개 있고요. 백합은 8송이가 있어요. 백합이 많아요. 백합이 많으니까 우린 뭐의 관점에서 카네이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네이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 그 다음에 8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2,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6개까지 가능한 거니까 9개니까 이렇게 해서 1부터 6까지 몇 개 이런 케이스에는 6가지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니?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경우, B가 들어가는 경우 여기에 카네이션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A랑 C랑 더해서 얼마? A랑 C랑 두 번째는 A랑 C랑 더해서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케이스인데 얘네 둘 다 8송이씩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가 1, 너가 8이 될 거고 2, 7 다 가능하겠죠. 어디까지? 8, 1까지 자유롭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카운팅은 8개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세 번째에는 꽃병 A에 C가 들어가는 케이스. C는 백합이네요. 그러면 백합이 8송이니까 얘네 둘 가지고 또 9개 만들면 첫 번째 요 케이스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6개라는 것도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해보나 마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다 더하면 20까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주관식이었네요. 34번 볼게요. 각 면에 1부터 6까지 수가 각각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진대요.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수를 x, y, z라 넣고 이렇게 수학 쌓인 개수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의 기준은 이 개수가 1, 2, 3이죠. 개수가 큰 친구의 문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Z가 얼마인 케이스, Z가 1인 케이스. Z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X 플러스 2Y가 1 집어넣으면 10인가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 Y의 관점에서 보면 Y가 얼마? Y가 1이면 얘가 10이 돼요. 안 돼요. 주사위는 6까지니까. 그 다음에 2여도 안 되네요. 3이면요. 3부터 가능하네요. 3부터 6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8이니까 넘어가면 4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지 하나 증가하면 2개 감소합니다. 그래서 하나 증가하면 2개 감소하는 거고 더 이상은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3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Z가 얼마의 케이스? Z가 2인 케이스를 바라보면 Z가 2예요. X 플러스 2Y가 6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로 표현 되겠네요. 또 마찬가지로 Y부터 보는 거예요. 왜? 너는 개수가 1, 개수가 2일 테니까. 1 집어넣으면 7이니까 안 돼. 2부터 가능하겠네. 4면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면 얘가 6이니까 3이 되는 거고, 하나 증가할 때 2개 줄어들죠. 하나 증가할 때 2개 줄어들어.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여기도 몇 개? 3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Z가 3이면 3 집어넣으니까 9예요. 넘기면 6이 될 거고, 그죠? 4 넣으면 12니까 넘기면 5는 안 되겠죠. 5면 얘가 0이니까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 넣고 4 넣고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40 읽어보겠습니다. 세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A 집합 A1에서 한 개만 선택해서 100의 자리, 이 중에 100의 자리, 이 중에 10의 자리, 이 중에 1의 자리를 그지 배열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두 서로가 숫자가 다른 세 자릿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지금 100의 자리 100의 자리에 보면은 4, 5, 6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배열해 볼 건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4, 5, 6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걔가 만약에 뭐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5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10의 자리를 보면은 이 중에서 그치 하나를 볼 수 있고 5개라는 거 있었고, 또 누굴 집어넣을까요? 1을 집어넣을까요? 1이 왔다고 쳐요. 그럼 1을 썼으니까
1의 자리는 이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얘가 35니까 정답은 105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40번 볼게요. 어느 모임에 4가족 참석했는데 각 가족은 부부와 2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임에서 아버지 대표, 엄마 대표, 자녀 대표를 한 명씩 뽑을 때 한 가족에 2명 이상 대표가 포함되지 않도록 3명의 대표를 뽑는 케이스. 문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렇게 A,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이들 편의상 이렇게 세팅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 둘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다 있다는 소리죠. C도 있고 D도 있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누굴 뽑을 거야? 아빠 대표를 뽑고 그 다음에 엄마 대표를 뽑고 자녀 대표를 뽑을 거예요. 그럼 아빠 대표는 그지 A, B, C, D 중에서 한 명이 뽑혔겠죠?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여기 만약에 D가 뽑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엄마 대표도 스몰 a, b, c, d 중에서 D는 안 돼요. 그죠? 스몰 a, b, c 중에 뽑아야 되겠네. 그래서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스몰 c가 뽑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녀 대표 한 명은 그지 여기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넷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구체화만 시켜놓고 보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하면 12, 48.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9개 칸이 있고요.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물건 6개를 때려 넣을 건데 가로 세로 줄의 물건을 지우는 칸의 수가 1개, 2개, 3개 되도록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가로로 봤을 때 여기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고 세로로 봤을 때 하나, 둘, 3개야. 이런 식으로 되도록 세팅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 가로 맞죠? 가로줄부터 그지? 볼 거예요. 가로줄이 하나, 둘, 3개 뭐 들어갈 수 있겠죠? 둘, 하나, 셋 볼 수 있으니까 1, 2, 3을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 3패까지 6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 건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 6개 중에서 1, 2, 3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줄엔 1개를, 이 줄엔 2개를, 이 줄엔 3개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줄에 3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긴 무조건 이렇게 고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개를 넣을 건데 1개가 1로 들어가나 동일한 형태를 띠겠죠. 그리고 1로 가운데 들어가도 고민해 볼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요게 요렇게 들어갔을 경우를 고민해 볼 거예요. 5,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랑 동일한 거니까 거기다 곱해 볼 겁니다. 그래서 5원이 여기 있는 케이스와 여기 있는 케이스가 2가지니까 여기다가 2가지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 여기 가운데 있는 케이스 하나가 가운데 요게 요로 옮긴 케이스를 고민해 볼 거예요. 모양이 다르니까. 자, 그랬을 때 너를 보면 1개면 여기에 2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2개 들어갈 케이스가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체크해 볼까요? 편의상 A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지? 요렇게 하나, 둘, 3개 되는구나. 그 다음 이번에 A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이건 안 되네. 2개니까 안 되고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되네요. 하나, 2개, 3개니까 얘인 케이스의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얘가 1로 옮겨간 케이스 2가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야?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공이 하나를 넣었을 때 가운데 있는 케이스 얘인 케이스를 이렇게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있겠죠? 2개짜리가. 그럼 되나요? 되네요. 하나, 2개, 3개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옮겨 볼게요. 이런 케이스는요. 이런 케이스 되네요. 하나, 둘, 3개. 그 다음 뭐 안 했지? 요거 안 했죠? 요거 안 했죠? 그러면 얘는 2개. 얘도 2가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 이제 처음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분들 그냥 6이 되는 거고 6에다가 그지? 얘가 1로 오나 그지? 상관없어요. 그죠? 그게 3가지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이 두 친구가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케이스 안에서. 그게 이 케이스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안 보이니까 그지?
이 친구가 A란 친구가 여기 있는 케이스 너네들이 동일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케이스 여기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이 두 개짜리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6인가요? 66에 36. 정답은 3번으로 결정되겠네요. 자, 44번입니다. 6대의 자동차가 있고요. 모터쇼. 일산에 모터쇼 가봤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가 많아요. 자동차가요. 자, 그래서 6개 있고요. 주어져 있고 쭉 있을 때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 앞쪽에 있대요. 그렇고 그 다음에 B 자동차도 C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쪽에 있대. 결국 A, B, C는 그지? 그 가까운 그 거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2와 4는 거리가 같고 3과 5는 같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요거를 편의상 A라고 놓고 이렇게 한 줄, 그냥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서 다시 잘라가지고 좀 이쁘게 좀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놓고 여기를 A, B, C, D라고 놓고 고민해 볼 거예요. 그럼 이들 중에서 일단 열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행이고 열을 결정해 준 다음에 세 개를 결정해서 A, B, C를 때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A, B, C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열의 관점에서. 그러면 A, B, C 이렇게 관점에서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자동차를 때려 넣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 있고 또 뭐도 있어요? A, B, D도 있겠죠. A, B, D의 자동차 3개가 그 다음에 A, B 다 했으니까 A, C, D도 있고요. 네 번째는 B, C, D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A, B, C를 먼저 볼게요. A, B, C면 요렇게 들어가서 대문자 A는 무조건 1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B라는 자동차는 너 아니면 너니까 두 가지, C도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 B, D를 볼게요. A, B, D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A, B, D는 1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1로. 그러면 A는 몇 개? 하나.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그지? 세울 수 있겠죠. 주차할 수 있겠죠? 2개. 하나.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돼요. A, C, D는요. A, C, D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A, B, D랑. 왜? 하나, 두 개, 하나. 1 곱하기 2 곱하기 1.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B, C, D는요. B, C, D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B, C, D. B, C, D니까 A라는 자동차는 너 아니면 너. 두 개. 그 다음에 B라는 자동차는 너 아니면 너. 그 다음에 C는 저기, 여기 6번에 주차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 보면 4가 3개니까 12가지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5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내 박물관 ABCD의 도로막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BCD를 한 번씩만 딱 거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A에서 출발할 건데 나는 위로 출발할 거야. A에서 B로 갈 거라고. B로 가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A, B, D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C를 거쳐서 A로 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는 두 가지, A에서 B 보이시죠? 야, 내가 안 보이네. 3가지. B에서 D는 4가지.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거죠. 한 가지.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바로 A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건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냐면 24예요. 그런데 여기가 몇 가지가 결정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다면 역순도 완벽히 동일한 거예요. 그죠? 역수는 이렇게 곱해질 테니까 2143 2143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2가지니까 이런 케이스 왔다리 갔다리 48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A에서 B로 가는 건 똑같은데 B에서 이렇게 C를 거쳐서 가는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가로질러 D로 거쳐가고 그러면 B, C, D가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A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셔야 되겠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건 3가지, B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 C에 D로 가는 1가지,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것도 1가지. 그래서 몇 가지라는 걸, 6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역수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1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경우와 가로질러 가는 케이스 그 케이스를 다 한 거니까 이번에는 밑으로 가면 되겠죠. 세 번째
이렇게 구체화를 잘 시켜가지고 꼼꼼히 보시면 돼요. A에서 C로 갔어요. 그럼 C로 가면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에서 거꾸로 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질러 가는 것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로 가고 바로 A로 빠져야 되겠죠.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 4개 맞죠? D에서 A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케이스가 몇 개예요? 16개일 테니까 또 역방향도 있을 테니 여기에 1을 곱한 32,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된다는 소리죠. 계산해 볼게요. 너네들이 계산해 80인가요? 80에 92가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어느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 ABCD를 연결한 도로망이 같을 때 이 도로망을 2번만 이동하면서 놀이기구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타려고 한대요. 그죠? 푸른 라이드. 옛날 사람, 그지? 놀이기구 A 또는 B를 처음으로 이용하고 같은 곳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 코스를 정하는 방법에서 이용한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를 세팅. 어쨌든 첫 번째 A에서 출발하는 케이스와 B에서 출발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 A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갈 수 있는 케이스는 수영도로 그려볼 건데 B로 가거나 그 다음에 얼로 C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A에서 B로 왔으면 한 번만 더 가면 되니까 B의 입장에서는 C로 가거나 또는 D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거고, A에서 C로 왔다면, A에서 B로 거쳐 C로 왔다면 A로 오면 안 돼요. 아까 탔잖아. 그지? 그지? 다시 A에서 C로 오면 B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때 2개 나오네요.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A에서 B로 가요. 그럼 B는 C랑 D랑 연결돼 있고, C로 가요. C는 B랑 D랑 맞네요. 그죠? 이 4가지 케이스를 먼저 고민해 볼 겁니다. 그럼 위에 거부터 보면 A에서 B로 가요. B로 가는 몇 가지야? 2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랑 더할 테니까 A에서 B까지는 동일할 테니까, 그럼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예요? C로 가는 건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또는 B에서 D로 가면 몇 가지예요?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 케이스가 2 곱하기 2고 이 케이스가 2 곱하기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의 2배, 이 2는 A에서 C로 가는 케이스예요. 그럼 C로 가면 B로 가나 D로 가.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좀 관계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5, 10, 10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더하기, 넌 얼마예요? 6. 그래서 16가지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A에서 출발한 케이스가. 그러면 B에서, 두 번째, 이번엔 B에서 출발할 수가 있겠죠. B에서 너희도 출발할 거야.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 A, C, D로 다 갈 수 있겠죠. A, 그 다음에 대문자잖아. A,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럼 B에서 A로 왔어요. A로 오면 C로 갈 수밖에 없고, B에서 C로 왔어요. A, D 다 갈 수 있겠죠. B에서 D로 왔어요. C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이 케이스, 4가지 케이스를 각각 합산하셔가지고 더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색칠하기인데요. 색칠하기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기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많이 반복해 보시면 보이는 거고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6개의 정사각형에 숫자 쓰여 있어요.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일단은 구체를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색칠하기는 구체부터 색깔을 구체시켜놓고 각각 칠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색깔에 색을 칠하는 경우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깔. 너랑 너는 같은 색깔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자, 해볼게요. 일단 1번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 B, C, D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구체를 시켜서 A가 칠해져 있다면 무조건 여기는 A가 칠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상태로 어디부터 갈까요?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4번은 얘랑 맞닿아 있으니, 그치? 요 셋 중에 하나 칠할 수밖에 없어요.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색깔을 B라고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어디 칠할까요? 5번 먼저 칠해볼게요. 5번은 무조건 A랑 B랑 맞닿아 있으니까 이 둘이 아닌 걸 칠해야 돼요. 그죠? 그럼 뭐가 있어요? C, D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C, D 중에 하나, 그래서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 D 중에 C를 칠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 색깔은 2번 색깔은 얘네 둘이 그지 맞닿아 있죠. 그러면 맞닿아 있을 때 그럼 칠할 수 있는 건 B랑 D인데 B를 칠해도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D를 칠해 두 가지. 상관없네요. 그죠? 이거는 뭐 기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자 2번은 색깔에 칠할 수 있는 게 뭐랑 뭐예요? B랑 D. 아무거나 칠할 수 있습니다. 칠할 수 있고 그래서 B를 칠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이 아닌 거니까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예요? 4, 8. 이게 나을까? 죄송 12, 18 곱하면 9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4개 영역이 주어져 있고, 파랑, 노랑, 빨강, 초록. 역시 구체화, 색깔을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고 색칠할 건데, 같은 색 중복해서 사용해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이제 많이 했던 얘기죠. A부터 칠해요. 왜? 항상 기준을 처음에 볼 때, 이 녀석이 가장 많은 녀석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걸 처음에 스타트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A를 칠했다고 가정해 보면 무조건 B는 몇 가지예요? 너랑 맞닿아 있으니 A를 제외한 몇 가지?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들어보세요. 요 C를 칠할 건데, 요렇게 만약에 똑같은 A를 칠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지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변을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나 나오고요. A를 제외한. 만약에 여기가 이제 A가 아닌 요런 애들을 칠했다고 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너랑 제외한 B, D 2가지가 나와요.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영역? 여기 영역이라는 얘기죠. C 영역. C 영역에 뭘 칠해? 얘네들이 같은 색깔을 칠하냐 아니면 다른 색깔을 칠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색깔을 칠했다면 무조건 A가 와야 되고 그 색깔 하나를 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B, C, D 중에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또 하나 만약에 또는 이제 얘가 얘랑 다른 색깔이면 너도 다른 색깔이니까 C, D 중에 한 개 그래서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씨랑 맞닿아 있어 이 친구는 B랑 D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기준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떤 영역이 얘랑 같이 같은 색깔인지 다른지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서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는 분리해서 풀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만 잘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12개고 12짤 있는 거고 얘가 3 얘가 4, 7인가요? 정답은 8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56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죠. 그죠? 색깔이 5개가 있어요. 또 구체화. 색깔을 A, B, C, D, E.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영역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니까 바로 갈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5가지.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A에다가 파란색을 칠했어요. A를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가 되겠죠? 이 중에 하나일 테니까 여기다가 그지 B를 칠했어요. 그 다음에 C는 얘네들과는 반대이 달라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무난하게 오시면 됩니다. C에다가 C를 칠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칠해지는 순간 여기만 결정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B로 칠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 친구는 A랑 B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를 칠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가 그지 이 B가 아닌 얘네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 색깔이 아니라면 얘가 아무래도 아까보다 하나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D를 칠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A, B, D랑 맞닿아 있으니까 C랑 E가 되는 2가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 D라는 영역이 포인트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2가지 일이 벌어져 있네. 만약에 너네들이 같다면 B. 그럼 B는 B를 칠해야 되니까 여기가 B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A, B랑 맞닿아 있으니까 너는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두 번째, 만약에 여기가 색깔 안 쓴 거 주황색으로 만약에 D가 얘랑 다른 색깔이라면 A, B, C랑 다 달라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됩니다. 2가지 해서 D가 칠해져 있다면 얘는 3개랑 맞닿아 있으니까 나머지 2개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이 친구가 60입니다. 62고요. 시간 뭐 이래? 62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7이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4, 7에
67에 4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4번이네요. 자, 우리 실험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5개의 영역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칠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색을 칠했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어디부터 칠할까요? 당연히 여기부터 칠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많은 영역과 얘는 얘랑 맞닿아 있습니다. 3개나 맞닿아 있으니까 여기서 칠해볼 거고, 여기 칠할 수 있는 케이스는 4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게 A가 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이 셋 중에 하나니까 3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B를 구체시켜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무조건 A랑 B랑 달라야 되니까, 그지?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C가 왔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가, A랑 C랑 칠할 수 없네요. 그죠? 이 친구는 A랑 C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럼 너네들이 안 되는 거니까, B를 칠하나, B를 칠하면 여기 몇 가지예요? 3가지. B를 아는 거. 그 다음에 D를 칠하나, D를 칠 여기 3가지겠네? 그럼 결국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2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무거나 써줘요. 동일하니까. B가 왔다고 치면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어떻게 접근하는지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너랑 24에다가 이 친구가 얼마예요? 6인가요? 정답은 144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4번에 위치해 있네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1, 2, 3, 4, 5의 번호가 적혀있는 5개의 축구공을 B1, 2, 3, 5라는 바구니에 집어넣을 텐데, 하나씩 넣을 텐데, 2번 공은 요 공은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요렇게 집어넣는데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남아요? 1345라는 공이 남는데 1345가 N번 공은 B에는 넣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 3번 공은 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그지 비슷한 수용도예요. 그죠? 개념을에서 했던 부분. 근데 문제는 2가 일로 빠져 있다는 게. 그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지? 그냥 수용도를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세팅해? B2. 요렇게 놓고, 하나씩 해볼게요. 요렇게 박스가 B2, B3, B4, B5.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그지? 2번을 앞에 1번 공에 넣었으니까 1, 3, 4, 5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1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잘리려나?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공을 넣었어요. 1번 공을 넣었다는 건 얘까지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남는 건 3, 4, 5가 되겠죠. 근데 얘가 3이 아니니까, 3이면 안 되니까 4, 5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만약에 1, 4라고 치면 이렇게 들어갔으니 3, 5가 남으니까 여기에 될 수 있는 건 너가 5니까, 그지? 5, 3 이렇게 될 수가 있고, 1, 5인 경우에는 1, 2, 5를 썼으니 3, 4가 남으니까 3, 4는 얘가 4니까 여기에 3을 주고 여기에 4를 주고 이렇게 해서 2가지 케이스가 결정이 됩니다. 너무 내렸네. 자, 그 다음에 3을 볼게요. 3을 보면 여기에 3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2는 때려 넣고 3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남는 게 1, 4, 5가 남는데 여기에 1, 4, 5는 다 쓸 수 있는 3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1, 4, 5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3, 1이면 그지? 이거 쓴 거니까 4랑 5가 남으니 여기에다가 5랑 4랑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좀 될 거고, 3, 4면 2, 3, 4를 쓴 거니까 5, 1이 남으니, 그지? 5, 1이면 여기가 5, 1 이렇게 써줘야 5가 중복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 5면 2, 3, 5가 빠지는 거니까 1, 4가 남으니, 이런 케이스에는 그지? 1, 4니까 얘가 1을 주고 4를 쏘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맨 앞에가 1, 3 제가 해드렸으니 4인 경우, 5인 경우를 잡아가지고 요 5개랑 따로 더하셔가지고 이 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 수영도 여러분 잘하실 테니까 해보시면 돼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원래 있는 문제죠. 10,000원짜리 지폐 2장,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폐 일부 또는 전부를 써서 많이 쓰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어요. 이 금액이라는 건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나 5,000원짜리 2장을 내나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을 5,000원권으로 다 바꿔줘요. 그죠? 예를 들어 15,000원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의 개념이 5,000원짜리 3장들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20,000원이면 4장이 더 추가되니까 지폐가 몇 장? 6장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6장을 주머니에 넣고 어떻게 저 사람한테 건네주고 싶은데 한 장 주거나 2장 주거나 3장 주거나 6장 주거나 안 주거나 해서 6장이니까 케이스는 7가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1,000원짜리도 3장이니까 안 주는 것부터 3장 모두 주는 케이스 4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주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빵원은 제외하는 거니까 그 둘 다 안 주는 케이스를 배제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61번. 얘도 동일한 문제죠.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1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면, 대체할 수 있는가? 그지? 뭐, 동전이나 지폐로 대체할 수 있는가? 100원짜리 2개니까, 이건 5개 미만이니까 500원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500원짜리는 3개니까, 요거 2개면, 그지? 1,000원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얘를 어떻게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금액, 그지? 금액. 요게 영향을 미치는 소리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 2개를 주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다릅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2개야? 그러면 3. 안 주는 거 포함해서 500원짜리 3개니까 4고요. 1,000원짜리 몇 개야? 2. 이게 24개니까 24개에서 안 주는 케이스. 그래서 23이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1,000원짜리 2개를, 1,000원짜리 하나를 500원짜리 2개 바꿔줘.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돼요? 동전이 5개가 되겠죠. 5개니까, 안 주는 거 포함해서 6개. 그리고 너도 100원짜리 2개니까 안 주는 거 포함해서 3개. 근데 안 주면 안 되죠. 빵원이니까.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예요? 17인가요? 그래서 너 빼달라는 소리입니다. 정답은 3번 6으로 결정되겠네요. 자, 63번도 동일한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어떤 물건값 지불하려고 하는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M,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N.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쉽죠. 4 곱하기 5 곱하기 3에 하나 빼시면 되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만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도 가만히 잘 봤더니 50원짜리 3개야? 그럼 50원짜리 요거 2개는 100원짜리 하나를 대체할 수가 있죠? 그래? 그러면 요 100원짜리 400원을 너한테 8개를 줍니다. 그러면 50원짜리가 1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넌 없어진 거고. 그럼 다시 또 볼게요. 50원짜리 11개나 있으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10개랑 같은 케이스예요, 금액은. 그러면 적은 단위로 바꿔주면 환전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500원짜리 이제 2개면 1,000원이니까 1,000원을 50원짜리 다 바꿔주면 20개 추가되겠죠. 20개 추가되면 50원짜리 동전은 3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31개니까 안 주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31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M 값만 여러분이 잘 계산해 가지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마무리 질게요.